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 속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오늘은 우리 보통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핵 무장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자기와 똑같이 닮은 8살 난 딸 김주애를 군 장성들과의 만찬에 데리고 나와서 자기와 리설주 중간에 앉히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장성들은 앞다투어 행복하고 사랑스러워하는 표정 지어 보이느라 애처롭게 애쓰고 있고요. 처절하네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군 장성들과의 만찬일까요? 이 두 번째 사진을 보면 확연해지지요. 김주애를 데리고 북한 미사일 기지에서 9살 난 딸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노동신문은 이 아이를 존귀한 자제분이라고 합니다. 군과 인민들은 모두 백두의 혈통만 따르겠다는 맹세를 하고요. 이런 배경에서 장성들과의 만찬에서 찍은 사진들과 관련하여 CNN,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등등 외신들은 김일성 혈통의 4대째 후계자로 각인시키는 작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김씨의 왕조임을 대놓고 드러내는군요. 그죠?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이 돌지 않은 이상 무슨 좋은 게 생긴다고 거대한 미군 사상자를 감수하고 수백 수천 조의 돈과 군 장비를 낭비해가며 더구나 중국과의 지상전을 마다해가며 그리고 핵전쟁 가능성도 마다해가며 애써서 북한을 공격할 이유가 하등에 없다는 정도는 김정은도 잘 알고 있을 테이니,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유를 매우 노골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첫째, 김씨 왕조의 집권을 지켜내고, 둘째, 주변 국가 및 미국을 위협하여 북한도 버젓한 나라라는 의미에서의 존중, 자존심이죠. 존엄이라면서요.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기 위함이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사촌 나라를 머리 위에 지고 생존해야만 하는 매우 난처한 지경의 나라입니다. 왜 난처하냐고요? 이런 생각 상황이 벌어지는 나라이고 김정은이 김정은이다 보이니 우리 입장이나 미국, 일본 입장에서 보면 에이, 쟤네들도 뒤로는 다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있을 텐데 뭘, 또는 북한이 핵무기를 특히 남한을 상대로 실제로 사용할 리가 있어 라는 어설픈 지정학적 계산적 논리를 믿고 안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지정학적 계산 논리라는 거창한 표현을 했는데 사실 대단한 얘기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무슨 고등학교 일진 아이들 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근래 BBC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오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를 소개했는데 즉슨 이렇습니다. 2019년 2월 파키스탄의 테러리스트들이 인도군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했고 약 40여 명의 인도 군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인도는 공습으로 반격했고 그 와중에 인도 공군기 한 대도 격추되었고 파일럿은 생포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폼페오는 베트남에서 북한 대표단과 만나 협상 중이었었는데 밤중에 돌연 인도의 고위 관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 고위 관리는 파키스탄이 핵공격을 하려 한다는 정보 부석이 있어서 인도도 서둘러 준비에 들어갔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는 내용이었답니다. 이 말을 들은 폼페오와 당시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은 서둘러 파키스탄에 전화하여 인도 관리가 했던 말을 전했고 이 말을 들은 파키스탄 관리 또한 화들짝 긴장하며 우리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쌍방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쪽 저쪽 오가며 안심시켜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폼페오가 다음 대선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에 때맞추어 이런 얘기를 포함한 자서전도 출간하고 했을 것이라는 좀 시큼한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있을 수 있는 오해를 했고 그 오해가 풀리면서 서로 stand down, 즉 긴장사태 해제 국면으로 갈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 이야기에서의 키워드는
정상적인입니다. 우리 한국 입장에서 정말로 두려운 것은 북한이 대체로 정상적인 행동과 생각을 하는 나라나 정부가 아니라는 점이지요. 앞서 본 사진들처럼요.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공공연한 핵 위협을 의식한 나머지 직접 참전은커녕 탱크나 전투기 같은 무기 제공조차도 공격형 무기로 쓸 수 있다는 논리하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그리고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술 핵을 사용한다 해도 서방의 정책 분석가들은 서방이 핵 반격까지는 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로 전쟁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정도의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을 김정은도 잘 답습하고 있을 터인 바, 북한이 미국이 아닌 한국 또는 일본에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이 바로 정말로 자동적으로 핵으로 북한을 응징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김정은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배경에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공식 선상에서 흘렸고, 1월 19일자 Foreign Affairs 기사, 1월 22일자 CNN 기사 등등은 이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 먼저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한 이유들을 잠시 짚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앞서 생각해 본 것처럼 북한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정상 국가가 아니지요. 그러기에 위험천만합니다. 그런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데는 결국 같은 레벨의 비대칭 무기, 즉 핵무기와 그 전달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센서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더구나 지난 9월에는 김정은이 북한이 핵 공격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도 북한을 겨냥한 재래식 공격의 기미만 보여도, 또는 누가 전쟁을 시작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전쟁을 시작하더라도 북한이 그 재래식 전쟁에서 불리해져서 북한의 정권이 위태로워진다고 판단되면 핵 선제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핵 선제 공격 경고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셋째,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경솔하고도 포퓰리즘 성격의 언행, 즉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군 철수를 고려하겠다는 발언 등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하여 러시아의 핵 위협에 앞에서 선뜻 대거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직접 군사적으로 돕지 않는 것을 볼 때, 김정은이 한국을 상대로 핵 경고를 할 경우 미국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도와서 북한을 상대로 핵 응징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미국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아니라 한국의 입장에서 위험하게 순진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즉,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정도 되는 도시 하나에 핵 공격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조금만 있더라도 미국은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김정은이면 당연히 하고 있는 계산이겠지만 거꾸로 우리 한국도 계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넷째로, 한국은 북한을 공격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천문학적으로 클 것이나 북한은 그 반대이니 조금 전 우려해본 계산하에서 이상한 나라의 왕이 무슨 결정을 내릴지 예측을 불허한다 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직면할 불이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당장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 러시아 경제 제재가 이제는 서서히 그 힘을 발휘하여서 러시아를 프리-인더스트리얼 에이지 산업혁명 이전의 국가로 몰고 가고 있다고 이제는 저력한 지정학자들과 경제학자들 그리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입 제재가 중국의 IT 관련 모든 레벨과 분야를 마비시키기 시작했다는 점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핵무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라늄 같은 비쌀 머티리얼의 수입이 통제되는 것을 위시하여 다양한 경제 제재가 적용될 터인데, 독일, 중국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를 보유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쉽사리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겠지요. 결국 한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큰 경제 자격을 감수하고라도 핵무장을 하려 할 것인지가 대한민국이 깊이 고민하여 결정해야 하는 궁극적 숙제일 것입니다. 둘째로 당장 더 어려운 문제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난 70년간 핵 확산 방지를 우주의 신실만추라처럼 연겨왔습니다. 처음에는 책임감 없는 개발도상 국가들이 핵무장을 하게 놔두면 세상이 위험해진다는 다소 듣기 거북한 이유도 있었는가 하면 좀 더 냉소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국, 소련, 영국 등등 몇몇 대국들 외에 작은 국가들이 궁극적 비대칭 무기, 즉 핵무장을 할 경우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기도 했었습니다. 북한같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이상한 나라를 그냥 외면해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지금의 행복이 바로 그 예라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지난 70여 년 동안 핵 확산 방지를 구축해온 미국이 한국에게만 예외를 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60년대에 덜컥 비밀리에 핵무장을 해버렸지만 중동의 유일한 비아랍 국가이고 예수가 태어난 민족이요 국가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그냥 손목을 탁 치면 너 왜 그랬어? 정도로 지나쳐버렸지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한국같이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도 아니었으니 한국보다 훨씬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이 황당해할 행동을 해버릴 수 있는 국가일 수가 있었지요.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70년대 미국 영향력권 밖에서 도리어 소련과 어느 정도 유대를 유지하면서 미국발 경제 제재의 영향권 밖에서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노골화되기 전에 핵무장을 해버렸고요. 반면 한국은 IT를 동반한 세계화된 경제 체제의 최대 수혜자 국가이다 보니 그런 만큼 이스라엘처럼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경제 제재의 힘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세계화된 경제에 제일 많이 의존하는 나라, 즉 중국과 한국이라고들 분석하고 있으니까는요. 특히 미국이 대외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대다수 지정학자들의 일관된 분석에 의하면 미국이 태평양에서 정말로 깊이 두려워하는 가능성은 바로 일본의 핵무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 치고 바로 옆에 중국, 북한, 한국 3개국의 핵무장 국가를 두고도 일본이 미국의 핵 우산만 믿고 핵무장을 안 한다면 그것 자체가 정상적인 국가의 행동이라고 생각해주기조차 힘들 것 아니겠어요. 즉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핵 확산 방지라는 만트라는 급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되고 말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무조건 막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이 점은 그러나 앞서 생각해 본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 1월 22일자 CNN 기사에 보면 세종연구소의 정성창 선임 분석가의 말을 인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충 번역을 해보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미국이 놔둔다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로 미국 당신들이 골머리를 싸매지 않아도 되잖아요. 한반도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입니다. 재미있는 발상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민간인이 세종연구소가 이런 발언을 하는 한국형 정치 배경을 알 도리는 없겠으나 일단은 흡사 이스라엘처럼 조금은 용감한 발언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다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겠지요. 미국이 북한 때문에만 한국의 미군을 주둔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더 큰 지정학적 계산 하에서 한국을 지킴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일본을 보호해주고 그럼으로써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처럼 미국의 태평양 패권에 도전하거나 방해할 만큼 거대한 군사 국가로 거듭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지정학자들의 분석은 우리 보통 사람들도 전 비디오에서 익히 살펴본 적이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한국의 입장에서 분석해 봐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지정학자들 간에 핵 확산을 허락하는 것이
핵 확산을 억제하는 것보다 도리어 낫다라는 학설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핵 확산 억제라는 만트라를 귀따갑게 들어온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도록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 학설도 그 논리가 정연합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정리해보자면 첫째, 이제는 개발도상 국가들이라도 무책임하게 핵무기를 사용할 리 없다. 둘째, 웬만한 나라들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너도 나도 서로 감히 전쟁을 못하는 형국이, 즉 Universal Deterrence가 형성된다 등등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만 핵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구의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 당사자 국가들끼리 국한된 스케일의 지역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 여파를 국제사회가 사후 처리하는 것이, 슈퍼파워들만 지구 전체로 수십 번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되는 상황에서 슈퍼파워들이 딸려 들어가서 핵 전면전을 치르는 것보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 볼 때 차라리 더 매니저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하이포테시스, 가설을 진지하게 한번 연구해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래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71%가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하죠. 우리 보통 사람들도 오늘 생각해 본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도 핵무장을 하여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북한이 같은 동포끼리라고 핵공격을 안 해주리라고 막연히 믿어서거나 또는 종북적인 마인드세트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며 자진해서 핵무장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센서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결국 한국이 세계와 미국의 제재를 어떻게, 얼마나 감수하고 핵무장을 할 의지가 있을 것인가 일 것이겠지요. 또한 일본도 바보가 아닌 이상 때가 되면, 여건이 되면 순간적으로 핵무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비밀리에 이미 하고 있을 것이니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적절히 준비하고 있으리라 믿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